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사이공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데요. 오늘은 그 베트남 아파트에 있는 그 상가의 가격의 거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절대 베트남에서의 그 아파트와 상가에 대한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은 절대 안 되는 이유, 또 그만한 거품이 낀 이유, 그런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 상도도. 이제는 모든 이제는 이 베트남 전 지역에서 한국인들이 하는 그 가게마다의 그 좀 뭐라 그럴까, 한국인이 한국인끼리의 어떤 이런 상도도, 좀 잘못된 상도도, 그런 거 조금 짚고 넘어가고요. 그러고 이제는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는 뭐라 그럴까, 이게 지금 현 시점 코로나가 어떻게 뭐 이렇게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으로 이렇게 대유행을 하고 있는 시점에 이 베트남에서는 이제는 뭐 청정국가다. 여기는 뭐 조금만 기다리면은 뭐 6월 달부터 7월 달부터 하늘 국제 뭐 길을 열어서 외국인 관광을 유치하겠다. 뭐 이렇게 국뽕에 젖어서 막 저기를 하고 있고, 내수 또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현재 뭐 이런 그 주말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나가 보면은 가까운 리조트, 특히 붕따오나 가까운 리조트에 가까이 있는 뭐 이런 데는 지금 도심에서 가까운 그런 뭐 이런 유원지 같은 데는 지금 바글바글 합니다, 사람들이. 예. 그 동영상 짧게나마다가 올려드릴 거고요. 예. 그러니까 떠나는 자와 남는 자, 또 거기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그 리조트에서 근무하시거나 또 리조트에서 이렇게 상권을 갖고 뭐 식당업을 하신다든가 뭐 한국인 상대, 관광객 상대로 하셨던 그런 분들의 또 고충을 짧게나마 뭐 이렇게 일단 뭐 얘기하는 그런 뭐 동영상으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첫째, 베트남의 아파트의 상가, 그 상가의 거품이 굉장히 많이 끼는 이유는, 자, 어느 한순간부터 한국 분들이 베트남으로 오시거나 뭐 이렇게 처음 오셨던 분들은 언어도 상당히 어렵고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또 어떤 이런 베트남 음식도 참 맛있는 음식도 많지만은 여러 가지 음식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향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거나 뭘 하면은 그 향채를 그 음식에 섞어서 줘요. 얘네 요리에 보면은 거의 모든 향채가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제는 베트남에도 이제 많은 외국인이라든가 이렇게 여행객들이 전 세계 각국의 무슨 여행자들이 오다 보니까 어떤 그런 고수 이런 걸 잘 못 먹고,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빼서 퓨전식으로 하는 식당도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얘네 베트남 식당을 가면은 다 향채를 섞어서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뭐 음식에 대해서 뭐 두려움을 느낀다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먹겠다든가 이런 여행객들도 물론 계세요. 그거 꼭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데 그런 장단점이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일단 처음 오신 분들은, 자, 말이 어느 정도 통하고 내가 시킬 수 있는 음식이 또 많고, 또 한국 음식도 또 여러 가지가 요즘에 다 들어있는 상태라 내가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가 말하면은 어떤 이런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어떤 그 영업집을 찾아가서 내가 시키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한인 가게를 가는 거예요. 가격이 현지에서도 더 비쌀 줄 몰라도 조금 뭐 비싸고 뭐 그러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에서요. 일단 그러다 보니까 한인촌 사람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여기 와서 주재원이 이제 아파트들이 몰려 있고 주재원 식구들이 이제 많이 들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곳이 상가, 뭐 그런 아파트, 그러다 보고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이제 한인촌으로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한인촌으로 불리게 된 거예요. 왜? 교민들이 뭐 특정 지역을 정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느 한 지역이 교민들이 와서 그 교민들의 숫자가 다른 데 비해서 많고 주로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뭐 의식주를 해결하는 곳이 많은 지역이
한인촌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불리게 된 거예요. 호치민에 예를 들어서 호치민에 이제는 7군에 있는 푸명이라든가 그런 데가 이제는 주로 이제 한인촌인데 한인촌의 어떤 이런 상가 이런 거 같은 예전하고 가격이 엄청나게 쳐 있어. 뭐 수시로 지금 막 뭐 1년 뭐 1년이 아니라 막 3개월, 5개월 전에 또 이렇게 막 가격이 엄청난 차이로 막 뛰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지금은 뭐 팬데믹 사건으로 많이 주춤하고 또 한국 분들이 못 들어오고 투자자들이 못 들어오고 관광객들은 못 들어오고 어떤 이런 상태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주춤하고 조금 내려가는 상황이지만은 지금 이 상가의 거품은 전부 다 또 한국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한국 분들이 오셔서 어떤 이렇게 처음 자리를 잡을 때만 해도 그렇게 비싼 지역이 아니었었어요. 예. 1군하고 7군으로 상당히 거리 지역으로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뭐 7군이다, 8군이다, 4군이다, 5군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지역 어디 지역 같은 이름이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 뭐 한국의 뭐 신설동, 종로 1가, 2가, 태계로 2가, 3가 뭐 이런 그 지역 명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일반 뭐 인터넷 서핑하시다 보면은 베트남 치시다 보면 뭐 1군이 어디고 2군 뭐 3군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1군이 시내 중심이라고 보면 돼. 시내. 호치민 시내 중심 그 벤탄 시장 중심으로 있는 게 1군. 그다음에 2군, 3군, 뭐 저기 12군, 뭐 안성 이쪽으로 이제 외곽지를 또 넘어가고 이러는데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무튼 한인타운에서의 어떤 이런 상가는 그렇게 외곽에서 시내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떤 그렇게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몰렸기 때문에 예, 가격이 상당히 쌌었습니다. 저렴하고 도심의 어떤 시내 쪽의 중심가보다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 일군 시내보다 그 더 번화가 돼 있고 어떤 그런 일군의 시내보다 더 비싸거나 더 비싼 곳이 더 많아요. 그 7군 외곽지대가. 그런 거는 전부 다 한국 분들이 만드신 거예요. 한국 분들이 어떤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떤 선의의 경쟁을 하셔야 되는데 이쪽에서 만약에 한 달에 뭐 세가 100원이다. 그럼 이쪽에서 110원 주겠다. 120원 주겠다. 목 좋은 데가. 이러다 보니까 이 베트남 애들이 어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처럼 어떤 이렇게 계약을 쓰거나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이 계약서가 있으니까 어떤 저기로 보호를 받을 수 있어. 거의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애들이. 예. 우리나라에서는 자유국가에서는 통할 수 없는 어떤 말로는 될 수 없는 일이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무시해버려요. 반대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줘갖고 베트남한테 이야기하고 내가 계약을 썼는데 한국인 가게야. 근데 내가 베트남한테 세워줬다가 반대 입장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건 또 얘네들은 또 강력하게 또 처벌을 해. 또 외국인이니까. 그건 그런 문제는 이제 다음 어떤 법정적인 또 어떤 기회가 되게 되면은 왜 그런가 그런 것은 따로 이제는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제는 상가의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점점 오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 베트남 애들이 이제는 얘네들도 머리가 진짜 잔머리가 엄청 강한 애들이에요. 거짓말도 잘하고 잔머리도 강하고 조금 내가 잘해주거나 어떤 인정을 한국 사람으로서 인정을 베풀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역용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진짜. 진짜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많은 그 배신감과 실망감을 많이 느낍니다. 한국 사람들의 정의도 약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최소한을 하시면 안 돼요. 한국인 더군다나 한국인들끼리인데 어떤 전부 다가 다 어려운 사정 아시고 전부 다 어떤 꿈과 희망을 갖고 이곳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인데 서로 속이고 더 준다고 그러고 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한국 분들끼리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올라간 겁니다. 경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
베트남 애들이 어떤 잔머리도 강하고 이것 봐라, 한국인들이 돈도 있는 나라,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해서 뭐 조금 더 올려도 뭐 손쉽게 오케이 하고 뭐 가게 상가를 갖다가 임대를 하거나 이러니까 얘네들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동산 애들도 상당히 약습니다. 이 잔머리가요. 우리나라는 저리 갈 정도 어떤 애들 비상하게 그래요. 진짜 막 그거 나중에 알게 되면 막 진짜 한 대 때려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느낄 정도로 얄미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애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직접 경험해 보셔야 돼. 그래서 이제는 상권을 베트남 애들이 어떤 그런 거는 이제 한국인들의 습성을 이제 아는 애들은 이 부동산들에 단합을 합니다. 부동산끼리 단합을 해갖고 어차피 자국민한테 그 상가를 갖다 분양권을 자기네들이 사던가 아니면은 그 산 사람한테 그 부동산 그 임대인한테 그 부동산 애들이 전부 다 싹 사드립니다. 값싸게. 예. 임대를 싹 받아요. 아니면 지네들이 계약을 싹 해서 그 가격을 최소한 두세 배, 예? 많게는 7, 8배까지 거의 10배까지 불러서 그렇게 해서 한국인한테 넘기는 데가 많아요. 그래도 한국 분들이 한국에 비해서 한국에서 하고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한국하고 여기하고 GDP가 있고 물가가 있고 그런 거에 있어서 비교를 하시면 안 돼요. 비교를 하면 당연히 그 한국 쪽으로 보면은 여기가 그래도 굉장히 싸네. 뭐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할 만한데. 근데 여기에는 꼭 함정이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한국은 우리가 웬만한 좀 도로변이라든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상가에 같은 경우에는 2달치 디파짓, 2달치 선집세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제는 상가 같은 계약은 그 임대차 계약은 아파트하고는 또 틀려요. 이런 거는 뭐 2년에 3년, 3년에 2년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2년에 3년, 뭐 3년에 뭐 2년 이런 거는 내가 2년 동안 지금의 내가 임대로 들어온 그 금액 뭐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씩을 항상 그 2년 동안 지불을 하고 다음 2년에 3년 나머지 3년 동안 또 연장을 했을 때는 그 현 시세에 내가 지금 내고 있는 그 세에 그 0.5%를 더 올려서 또 3년 동안 주는 겁니다. 네, 그런 방식이에요. 임대가.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갖다가 2년에 3년, 3년에 2년 이렇게 했을 때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얘네들이 보통 2달치 선집세, 2달치 디파짓 이렇게 잡아놓는 거야. 도합 뭐 그 이상 부르는 애들도 많습니다. 목 좋은 데는 야 니네들 뭐 6개월 뭐 디파짓 6개월 선집세 이런 식으로 주던가 뭐 3개월에 3개월 이렇게 주던가 이렇게 하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생각할 때는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은 그거 다 하려고는 목돈식으로 거의 뭐 2억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뭐 2천만 원, 다달이 2천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가고 뭐 처음에 들어갈 때만 뭐 선집세, 디파짓 4천만 원에다가 요즘 4천만 원이면 뭐 5천만 원 뭐 다른 거 식기 재료 뭐 어쩌고 하더라도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면은 영업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한국에 비해서 돈이 덜 들어가고 뭐 세가 이 정도면 한국보다 비해서 뭐 좀 싸고 이 정도면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싼 금액이에요. 얘네 GDP에 비해서 상당히 거품이 낀 그런 지역이고 모든 곳이 일단 한국인이 뭘 운영을 한다 그러면 외국인이면 다 무조건 얘네들 몇 배 부릅니다. 자기네들이 벌써 분양권 좋은데 뭐 이런데 빈홈, 선라이즈 뭐 이런 그 인터파크 뭐 이런 거 칸타빌 거기 있는 가격들은 다 거품이 낀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품을 낀 것도 우리가 거기에 뭐 동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의 그런 어떤 그런 거품 낀 그런 서로가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고 보는데 단합을 하셔갖고 이렇게 저기를 하셔야 되는데 한국애들끼리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결국은 베트남 애들 상가 분양하는 부동산 애들한테 노란한 것밖에 안 된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의 아파트 그 많이 말씀들 하시고 뭐 투자를 하시고 그러는데 내가 진짜 아파트에 이곳에 나는 그냥 여기서 내가 진짜 투자 목적이 아니라 진짜 여기서 그냥 살 것이다. 뭐 50년? 뭐 내가 나중에 반환 되고 뭐 이러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그냥 뭐 여기서 그냥 즐기면서 내가 여기서 내 집처럼 해서 평생을 여기서 살겠다. 그런 분실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뭐 이거를 투자를 해서 뭘 하겠다? 그거는 예전 한 14, 15년 전, 13년 전, 뭐 12년 전, 15년 전, 요때예요. 한참 부동산 값이 한창 그렇게 올라가고 뭐하고 했을 때. 그때만 해도 부동산이 왜 그 당시만 해도 왜 그렇게 이제는 올라가느냐, 인기가 좋았냐. 부동산에서 이제는 우리 주재원이라든가 한국에서 이제는 어떤 이런 영업을 하러 온다든가 비즈니스를 왔을 때만 해도 우리는 한국인 수준이 기본적인 수준이 있잖아요. 생활 수준이. 근데 얘네들 사시는 분들이나 베트남에 여기 이제 계신 분들 보시다시피 얘네들 전형적인 베트남 주택 딱딱 벽과 벽이 딱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냥 딱 벽과 벽이 다음 집까지. 그리고 길쭉하게 생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주거 환경이 저희하고는 상당히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7년 전, 6년 전만 해도 그런 우리 약간의 우리 생활에 그 맞는 그런 아파트가 저희는 선호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로 많이 들어가시고 왜 그러냐면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어떻게 상대적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 수요자가 많은데 공급이 딸리니까 가격은 자꾸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반대로 공급 많은데 수요자가 없다고 그러면 내려가는 겁니다. 지금 현 상태처럼 간단한 시장 경제 원리예요. 근데 지금 왜 하지 말라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때에도 외국인을 위해서 상대로 해갖고 어떤 외국인 투자 그런 유치들 많이 받았고 거의 외국 자문을 해서 아파트를 사서 분양을 했던 애들이에요. 거의 다 보면 안 팔릴 때는요, 분양이 처음에 안 될 때는 1+1도 있었어요. 1+1도 있었어요. 아파트를 한 채 더 주겠다. 그러면 한 채를 더 줄 정도면은 그 분양가가 얼마란 얘기예요, 도대체. 예? 그 정도로 심하다는 얘기예요, 이 부동산이 베트남이. 지금 현 시장에서도 봐봐요. 평당 뭐 진짜 한국보다 더 비싸요 지금요. 저 뭐 이군 그 옆으로 뭐 지는 데가 있는데 예?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이게 베트남 GDP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얘네들 90%가 못 사는 그런 서민들인데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그런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에서도 어느 정도 잘 사는 애들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투자 목적으로 해갖고 이렇게 임대를 주고 어떤 그런 목적으로 한 거지 지금 애들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근데 한국으로 와서 한국에 부동산 투자를 하라는 뭐 이런 거 해갖고 또 얼마 전에는 또 한국 이쪽에서 이제는 베트남이 붐이 일어나다 보니까 뭐 코엑스 이런 데서도 단락 같은 데 많이 나오죠. 막 우리나라 뭐 가을 날씨니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그러는데요. 다 정식적인 뭘 크게 뭐 행사하거나 뭐 거창하게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99%다 사기범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현지에서 여기서 한 18년, 20년 사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도 한 채 웃기는 거예요. 투자하라고 그러고. 지금도 그 사기꾼들이 얘기하는 거는, 지금 이때 상황에서 지금 가격 많이 내렸다. 거품이 많이 빠지고 있으니까 지금 목 좋은, 아파트, 상가, 이런 거 나왔으니까 지금, 매입해 두시면 금방 좋아지니까 여기가 경기가 예전처럼 돌아오니까 돈 벌 것이다. 지금 사놔라. 그렇게 하고 꼬드기는 사람이 있거나 뭐 아는 사람들 전화해 갖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이 적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 다 사기꾼이야. 사기꾼이라고. 그거 해 갖고 뭐
옆에서 코미션 좀 챙기고 뭐하고 그러려고. 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파트 핑크북? 등기등본 여기 나온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솔직히. 에? 등기등본 핑크북 준다고 그래갖고 나온다고 그래갖고,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나온 아파트들이 몇 군데 되느냐고요, 외국인들한테. 에? 그 결국은 사회주의과 그 질질 끌다가, 지네들 정책 바꿔버리면은 그냥 그거 돈 공중에 뜨는 거예요. 공중에 뜬 아파트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 실정도 모르시고서 막 투자하고 뭐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나중에 당합니다. 봤죠, 얘네들. 요번에 코로나 사태를 해갖고 우리 국가들한테, 그것도 국가들한테 이거, 하는 거, 하늘길 갑자기 막아버리고 못 들어오게 막고. 그런 게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국가. 자기네들 마음대로. 쌀도 막 수출하고 남이 뒤지든 말든 자기네 멋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문 닫는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나라에다 무조건 욕하고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건 좋다고 그러죠, 저희가. 나쁜 그 대신에 나쁜 건 나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 부동산에다가 상가에 아파트에 투자하라고 꼬드기는 한국 분들 정신 차리세요. 응? 진짜 당신들은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면은 지금 또 이런 시기에 지금이 기회라고 그렇게 또 떠들고 다니거나 선전하거나, 나중에 당신네들이 뭐 책임진 어쩌냐고 막상 일 터지면은 당신네들이 책임질 거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절대 투자 같으니까 누가 사탕 발림하고 하더라도 하지 마세요. 그냥 와서 즐기세요. 즐기고 뭐 관광하시고 돈 쓸 때는 참 좋습니다. 대우받고. 그리고 한국 분들은 저는 상가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관에 영업을 하시는 분들, 특히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사장님들, 한국 분들끼리 좀 그러지 마세요. 옆에서 종업원이 좀 베트남 애들이 좀 한국어가 되고 아무래도 불편하시니까, 한국 요식업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 사장님들 한국말 잘 못하시잖아요, 대부분이. 예? 대부분이 자기 베트남어들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이 보더라도 베트남어, 저도 물론 잘 못하지만은, 베트남 애들한테 어떤 얘기하시고 뭐 몇 년 사셨던 분들이 뭐 얘기하는데, 그 베트남어 하실 때 솔직히 사장님들 종업원들이나 사장님 말 알아듣지, 다른 데 가서 똑같이 말하고 뭐 그 베트남 사람 알아듣는 사람 봤습니까? 자기 종업원이고 자기 회사 직원이니까 매일 듣는 소리고 매일 하니까 눈치로 코치로, 대충 뭐 사장 이리 얘기 하나 보다, 대충 이러면 다 매일 하는 소리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거지. 예? 베트남에서 요식업하는 사장님들 여기 뭐 몇 년 차, 5년 차, 10년 차 그 이상 된 사람들도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직원, 자기가 부리는 직원이나 아줌마들이나 뭐 이런 아줌마들한테는 말이나 통할까? 그 아줌마들은 말을 알아들으니까 빽 겪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리는 종업원들이나 회사 직원한테나 말이 통하지. 딴 데 가셔갖고 말하면은 그 똑같이 말했을 때 알아듣냐고요. 거의 다 못 알아듣어요. 그리고 딴 데 가셔갖고 전화 한 통을 하고 물도 한 통 제대로 못 시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디 나가셔갖고 전화를 해갖고 자기 집이 아니고 자기 회사가 아니고 자기 식당이 아니고 딴 데 가셔갖고 전화로 물 한 통, 두 통 베트남어로 해갖고 시키실 자신 있으세요? 알아듣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그분들이. 그런 분들 천지예요. 종업원들이나 내 말을 알아듣는 베트남 생활. 근데 여기서 뭐 하셔야겠다는, 자숙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한국 요식업에 하시는 분들을 종사하시는 사장님들이 보면은 한국어가 조금 알아듣고 그런 베트남 애를 갖다가 많이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갖다가 만약에
기본 가격이 얘네 400만 동 줄 걸 갖다가 300만 동에 50에서 400만 동 이 정도 줄 걸 갖다가 지금 500만 동, 700만 동, 뭐 1000만 동 이렇게 짓는 가게들이 많습니다. 다 올린 거예요. 이게 다 올라간 가격이야. 서로 왜 경쟁돼서 빼가니까 한국말 제가 좀 잘해? 또 꼬셔갖고 꼬대서 그럼 얘네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여기서 10,000원 더 준다? 20,000원 더 준다? 어? 무이찌유 못잠 이렇게 뭐 못잠도 주고 무이찌유도 주고 그러면은 50만 동 100만 동 준다 그러면 바로 나가는 애들이에요. 어? 돈 많은 애에서 흔들려서 나가는 애들인데 어? 아마 영업하다가 뭐 며칠이라다가 안 나오는 애들 부지기수로 봤을 거예요. 아마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답답한 것도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어떤 그런 서로 간에 다 어렵겠지만 어떤 상도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서로 간에. 또 한국 분들이 운영하시고 어떤 같은 그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끼리는 서로 도와주고 조금 저기셔야지. 그런 애들 종업원돈 빼가기 엄청 많았어요. 지금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뭐 여기서 잘 일하던 애가 뭐 다음 달에 저쪽 딴 가게 바로 옆에 가게에서 일한다든가. 얘네 거짓말도 많이 하죠. 뭐 핑계. 뭐 엄마가 아파서 뭐 고향 다시 내려간다. 누가 아파서 뭐 한다. 뭐가 필요하다. 그래서 누가 뭐 지금 아픈데 집안에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해서 뭐 돈을 해달라. 아마 가족을 포함해서 일가 친척 다 아마 환자 만들 애들 막 제일 쉽게 거짓말하고 변명하는 게 가족들 간에 친척들 간에 누가 아프다 그 소리가 제일 많이 납니다. 변명을 할 때 어떤 핑계를 대거나 할 때 돈을 내가 타거나 가부를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거 할 때는 아프다는 핑계를 많이 가족들이나 친척들 사돈의 팔자까지 아마 다 이번에 환자 시켜서 뭐 다 환자 만들어 갖고 입원시키는 애들이야. 그런 거짓말로. 예. 그러니까 좀 어떤 서로 이제 서로 어렵고 그런데 좀 이렇게 상도덕에는 있어 최소한에. 그러니까 좀 뭐 이렇게 누가 잘한다 그래서 그 좀 어떻게 스카우트하고 빼가고 그러지 마세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 팬데믹 종식을 했다고 하지만은 여기도 떠나는 자와 남는 자가 있습니다. 지금 뭐 호치민에서만 해도 호치민에서 한 3만이 빠져나갔다는데 공식적으로는 아마 그 이상 낼 거예요 아마. 지금 뭐 문 닫고 도망가고 아니면 야밤도주한 그런 데가 지금 천지로 나오고 있어요. 떠난 자와 남는 자 과연 누구일까요? 첫째는 여기 최소한 5년 이상 뭐 이렇게 요식업에 종사했었던 그런 가게들 기존 인자는 단골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 겨우 연명하시고 지금 뭐 그분들도 겨우 버티고 있어요. 뭐 이게 두세 달이 더 연장이 되면은 뭐 아유 다 적고 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신 분들이 최소한 5, 6년 되셨던 분들이 지금 계세요. 요식업에 계신 분들이. 그 전에 뭐 어설프게 챙기고 뭐 단골하고 그런 집들은 벌써 무너졌고 벌써 뭐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요. 한 달 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이제는 주재원으로 계신 분들, 주재원에 이제 남아있던 분들, 어차피 임기가 뭐 2년 뭐 그래서 뭐 많게는 뭐 5년까지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아직까지 이제는 그 주재원 임기가 계약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뭐냐?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한국에 가서도 뚜렷하게 할 것도 없고 진짜 뭐 베트남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베트남에 남아있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 말 그대로 오도 가도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교민들이나 어쩐 이런 그런 사람들은 세 번째 인사 그나마 뭐 다 어렵겠지만 뭐 첫째 두 번째 계신 주전에 계신 분들 그나마 나요. 그나마라도 뭐 회사에서 뭐 대주고 임대비로 나오고 월급이 나오니까 고용적으로. 그렇지만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시는 분들이나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기타 외에 어떤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세 번째 오도 가도 못하고 계신 분들은 진짜 죽지 못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 상황이 죽지 못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길이 빨리 열려서 관광객이 들어오길 누구보다도 손꼽았게 기다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베트남 정부에서도 지금 뭐 내수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뭘 하겠다. 누구보다도 우리는 청정국가를 먼저 선언했고 팬데믹 종식도 먼저 선언한 나라이기 때문에 확진자도 거의 없고 사망자는 아예 없고 어떤 지금 늘어나는 이런 지역적 감염 사태도 전혀 없다. 52일째 없다고 떠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뭐 발표된 세계 국제 항공 열리는 하늘길을 보면은 52개 국가는 다 뭐 빠르게는 6월 뭐 12일부터 뭐 이렇게 하늘길이 열려 있고 이렇게 뭐 개방한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베트남은 쏙 빠져 있어요 아직. 지네가 제일 먼저 뭐 열겠니 어쩌니 해도 52개 국가는 하늘을 개방해서 어떤 저기를 하겠다 이렇게 딱 발표가 나고 날짜가 쭈르륵 나와 있는데 52국가에서 발표를 했는데 베트남은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나라예요. 결국은 남의 나라의 어떤 오고 가나 하는 그런 걸 갖다가 지켜보고 팬데믹 어떤 전파자가 없거나 그런 확진자가 확 이렇게 안 늘어나거나 조심스러우면은 그때 가서 눈치 보고 있다가 하늘길을 슬그머니 열 그럴 나라예요. 막 여행자를 받아갖고 다른 나라에서 막 확산자가 또 늘어나고 막 어떤 그런 초창기 때 어떤 그런 일까지는 요즘에는 이제는 벌어지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그런 사태가 막 이런 감염자들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자꾸 속출하고 막 이러버리면 하늘길을 안 열을 애들이에요. 자기네 국가를 이제 어떻게든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그래서 확산할 때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요번에 뭐 발표한 52개의 국가가 뭐 6월 12일부터 뭐 하늘길을 개방하고 뭐 이런 열겠다 하는 나라 중에서도 베트남은 쏙 빠져 있는 나라예요. 빠져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오늘은 뭐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저희는 아직도 뭐 희망을 갖고 그렇지만 조금 더 교민들이 고생하면서 버티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올 사람은 온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뭐 내년이 될지 올해 될지 뭐 이런 하늘길이 열려서 또 이렇게 또 베트남에 찾아주시거나 또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 어떤 좋은 성과가 또 나시길 바라고 또 관광으로 오신 분들은 관광을 또 거기에 대한 또 충실하게 가이드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도 또 예전처럼 뭐 이렇게 막 덤탱이 씌우고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뭐 특산품 팔아먹고 이런 가이드들도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뭐 예전 이 사태가 뭐 종식이 된다 그래도 예전처럼 뭐 활성화되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그런 거 투자에 대해서도 좀 잘 생각해 보시고 또 어떤 이런 우리 교민들끼리의 타지에 나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교민들끼리 어떤 이런 상도덕 또 지켜야 될 최선의 도리 우리가 뭐 저개발 국가도 아니고 뭐 못 배운 사람들도 아니잖아요. 똑똑하잖아요. 그 예의도 바르고 정에 약하고 최소한의 어떤 그런 상도덕은 지키면서 우리가 살자고 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떠나는 자와 남는 자 중에서도 다 힘들겠지만은 교민들 모두가 힘들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영업에 종사하시는 분, 그다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사람, 오도 가도 진짜 못하는 그런 죽지 못해 있는 교민들 조금 더 힘내시고 좀 더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 이런 주제로대로 달라봤고요.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또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 전에 또 뭐
잠깐 나가봐서 지금 오늘 주말 어제 조금 촬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 어제는 또 시간이 있어 조금 바쁘다 보니까 예, 이렇게 하고 나가서 한번 요 일요일에 여기 동향 뭐 식당 이런 거 이제 사람들 모여 있는 거 이런 거 좀 짧게 뭐 다시 동영상 해갖고 같이 이렇게 합성해서 올려놓겠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주말 뭐 일요일인데요. 예, 잘 보내시고 6월 7일 어저께 뭐 현충일이 지나고 6월 7일 오늘 일요일인데 주말 잘 가족들에게 잘 보내시고 또 코로나에 뭐 외출 나가실 때도 항상 조심하시고 네, 항상 좋은 모습으로 건강하게 또 이렇게 동영상 찍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뭐 버벅거리고 뭐 좀 이렇게 해드려도 이런 꾸밈 없이 예, 이렇게 항상 찍으려고 그래요. 뭐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걸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뭐 반듯하게 할 마음도 없고 예, 그럴 만한 장비도 없고 예, 그냥 현지 있는 그대 모습으로 또 그대로의 어떤 생각 이런 걸 항상 동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올려놓겠습니다. 이제 좋은 일요일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는 말씀대로 바깥에 잠깐 나와 있는데 일요일날 베트남 호치민에서 베트남 남부 호치민에서 이쪽으로 저는 붕따오 그 해안 리조트까지 오는 데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곳 이러다 보니까 이쪽으로 지금 애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요. 많이 몰리고 있고 또 이렇게 관광객들이 아무래도 이렇게 좀 몰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좀 지금 복잡한 상황에 이렇게 있고 차들이 예전처럼 많이 몰리고 있고 식당들도 상당히 많이 식당에 뭐 베트남인들 보세요. 이게 뭐 유명하지는 않지만은 베트남 일반 식당이에요. 일반 식당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예, 많이 와 있고 이렇게 대형 버스들도 이제 이렇게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들어오지는 않았었거든요. 이런 대형 버스들이요. 그리고 여기는 저는 호치민에서 유명한 또 호치민에서 뭐 많이 알려져 있고 그렇게 저는 중간 체인점식으로 돼 있는데 근데 여기가 보면은 저는 코비 붕따오라고 그래갖고 이거는 베트남 식당이에요. 전문 식당인데 이쪽에서 코비 붕따오. 이런 대형 버스들이나 이런 게 없었거든요. 불과 뭐 일주일 전만 해도. 근데 지금 저는 많이 생겨갖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뭐 베트남에서는 내수 관광, 이렇게 경제를 갖다가 내수 관광 저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저걸 하고 있어요.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차들도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예전에 처음에 이거 팬데믹이 발생하기 이전에 그때 상황하고 많이 벌어진 것 같죠. 그때 상황하고 비슷해진 것 같죠. 버스나든가 이런 차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좀 식당에서 보세요. 식당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와 있어요. 사람들도. 아무래도 저는 호치민 대도시에서 아무래도 제일 가까운 지역이 이 바닷가가 이쪽 아무래도 저는 붕따오 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들어가십니다. 그럼 피부적으로 일본 서민들은 지금 이런 걸 어려운 걸 못 느껴요. 왜? 야,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경기가 금방 얘네들은 좋아진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경기가 예전으로 다시 돌아온 걸로 알고 있어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얘네 젊은 세대들한테 물어봐도 자기네는 뭐 정식선을 한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졌고 예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피부로 이게 뭐 경기가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뭐 계속 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물론 조금은 힘들지만은 이런 경기가 오래 갈 거다
오래 가서 뭐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네들이 피부로 그걸 못 넘긴다 그러나 피부로 크게 뭐 와닿거나 이거 경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예전에 팬데믹 이후에 그때의 경기로 돌아온 거라고 얘들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지금 바닷가 관광 지역으로 가는 59번 이런 것들 보면은 호치민 남바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차들도 가다 보면 호치민 남바예요. 호치민 남바들이 제일 많이 보이고요. 날씨도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고, 날씨도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은 점심시간대라 여기 이제 차들이 별로 없는데, 저쪽 앞에 그 베트남 식당 쪽으로 가다 보면 차들이 이제 많이 주차되어 있을 거예요. 그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는 또 베트남 그 붕따오 해안도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해안도로. 날씨도 상당히 좋죠? 네, 날씨도 상당히 좋고. 여기다 호치민 넘버예요. 보세요. 차량을 51이 호치민 넘버거든요. 이쪽에 이제 케이블 타는 오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 버스, 대형 버스들이 이렇게 들어올 정도면은 많이 활성화가 된 거예요. 네. 50일 남가요? 50일 남가. 호치민에서 오는 애들. 식당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고, 오토바이. 차들 보십시오. 쫙 서져 있는 거. 여기가 식당이잖아. 몰려 있는 곳이거든요. 붕따오에. 네. 차량들 쫙 서 있잖아요. 네. 식당가로 가까이 오다 보니까 붕따오 해변도로 쪽으로 있는 식당. 지금 차들 봐세요. 식당가로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봐봐요. 사람들 많죠? 주차되어 있는 차들도 많고, 저렇게 식당가 점심시간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젊은 사람들 주차 이런 게 많이 돼 있어요. 차량들이 이렇게 주차되어 있고, 식당가 주변으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죠. 바닷가 옆으로. 여기서 이제 호치민에서 들어오는 배가 들어오고 있네요. 저기 배가 지금 호치민에서 들어오는 배. 저기 배 움직이시죠? 저기 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호치민에서. 이렇게 이제 관광버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내수 경기가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장난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은 그 아마 말할 거예요. 이렇게 내수 경기가 이렇게 잘 돌아가고 있고 아무 여기는 없다, 이상 없다, 이상도 없고, 경기도 지금 예전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베트남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90%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지금 경기가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은 금방 또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별 걱정을 안 한답니다. 지금 봐라, 이렇게 니네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지 않느냐. 근데 실질적으로 이 경기가 좋은 게 아닙니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얘네들. 그걸 모르는 거죠, 아직. 한가롭기만 하고, 이렇게 뭐 사람들 많이 몰려오고 그런 형편이에요. 하늘도 좋고, 그런 것입니다. 네, 이 정도. 한 곳에서 아까 뭐 동영상을 찍고 나서 베트남 여기 남부